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꼭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지방이 아니라 혈당입니다. 오늘은 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특별 프로젝트 회사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원님이 100kg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예.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금 몇 킬로인가요? 지금 방금 이제 체중을 재봤는데 93.7kg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6kg가 빠진 거네요. 예, 만 6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변화가 있나요? 일단 사람들이 말할 때 좀 이렇게 턱선이 이제 턱이 이렇게 접혀 있었다가 조금 이제 나오는 것 같다. 뭐 이게 이런 정도 부모님이 반응을 해주시고요. 부모님의 반응은 믿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또 고기랑 또 이렇게 주워주시니까 물론 고기가 살찐다는 아니지만 부모님 말고는 없네. 따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부모님이라도 어디요, 네, 그죠? 네. 근데 워낙 원래 미남이셔가지고, 턱선이 살아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하여튼, 좋습니다. 혹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있나요? 지난번부터 이번 방송까지. 제 몸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설날, 역시 또 이제 설날 있고, 그 전에 저희 집에 또 이제 제사가 있었고, 또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명절 때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 이게 제사와 이게 설날이 이게 이번 한 주에 다 있었어서 좀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에 조금 괜찮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위기였네요. 네, 진짜로. 그래도 정말 잘 넘겨주셨어요. 그래도 93이면 6kg 그래도 저번보다 빠진 거니까. 네.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유지하려면 어쨌든 다이어트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다이어트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그냥 감으로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세상에 다이어트가 몇 가지나 될까요? 한 1, 200가지 넘지 않을까 싶은데 넘어요. 한참 넘는데 26,000가지랍니다. 26,0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런 다이어트에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몇 퍼센트인지 생각을 해보면 의학적으로 다이어트의 성공을 살이 빠지고 2년간 유지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다이어트의 성공은 아니죠. 그러니까 살이 빠져도 성공은 아니죠. 2년이 지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2년을 유지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냥 감으로 이것도 때려 맞춰보세요. 물론 틀리겠지만 저도 왜냐면 충격적인 다수치였기 때문에 한 10%? 안쪽? 2%래요. 2%. 그쵸. 저도 이제 처음에 한 1, 200까지인 줄 알았고 그래도 한 10%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2%.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실은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지방, 칼로리 이렇게만 접근하는데 실은 굉장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혈당은 이제 피 속에 있는 설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혈당을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을 70에서 140 ml per 데시리터, 밀리그램 per 데시리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가 0.1리터가 있으면 거기에 몇 밀리그램이 있느냐, 설탕이. 그래서 이게 70보다 적으면 저혈당, 140보다 많으면 고혈당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해서 좋을 거 없고 피가 너무 이렇게 설탕이 없으면 힘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건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혈당이 확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혈당이 확 치고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건강검진으로 안 나와요. 왜냐면 건강검진할 때 굶잖아요. 시간 굶고 오라고. 건강검진 최근에 해보셨나요? 이번 작년 말에 한 거예요. 그 건강검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셨어요? 근데 아침에 하니까 그냥 저녁부터만 안 먹으면 된다 그래서 크게 힘든 거 좀 또 많이 안 해가지고 아직 신청을 그냥 기본 제일 싼 거 했더니 해주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굶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저녁 9시 이후에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전 잘못 알아가지고 이틀 전부터 굶었거든요. 처음에 멍청한 짓을 했죠. 그렇게 배고 남들은 이걸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건강검진하다 사람 잡을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를 괜히 그것도 덕분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혈당 스파이크나 이 혈당에 대한 문제는 건강검진은 안 나와요. 왜냐면 공복에 가니까. 공복 상태의 혈당을 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나오고 우리 몸은 계속해서 혈당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그것을 건강하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췌장이라는 곳에서 그걸 낮추려고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이제 당뇨병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혈당인 상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고혈당인 상태가 아니에요. 당뇨병은 몸에 있는 혈당 조절 장치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혈당이 됐다가 고혈당이 됐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은 췌장대로 계속 무리가 가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혈당은 피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가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피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피가 돌아야 될 곳에 못 도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이 얘기를 하면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맥경화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칼슘을 많이 써버려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혈당이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저혈당은 피가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묽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기능이 돌아가지 않는 셧다운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멍한 상태죠. 왜냐면 피가 돌긴 도는데 뭐 남아서 뭘 하진 않으니까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멍한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어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치매가 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혈당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지킬 수 없는 식단을 유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26,000가지 다이어트 중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를 해서 뭐 평생을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런 혈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다이어트를 하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다이어트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뭔가 따라가지 말고 내가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식단을 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냥 단순히 칼로리만 지킨다? 뭐 혈당 아니면 뭐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 뭐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저지방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원님한테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였지 예. 지방을 줄이는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저지방 음식은 맛이 없어요. 일단 보통 맛있는 건 다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참 맛있어. 감자튀김 트랜스 지방 맛, 삼겹살 그 지방 튀기면 더 맛있지. 근데 지방을 쏙 빼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 없는 부분을 뭘로 채우냐면 당분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죠. 당분으로 채우거나 고탄수화물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건 우리 탄수화물이든 당분이든 다 우리 몸에서 당분으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는 음식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저지방 음식을 먹는다? 근데 칼로리가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방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가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실은 뱃속, 뭐 내장 지방, 그래서 지방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배가 나오는 건 탄수화물이랑 뭐 설탕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은 이런 혈당을 높이는 것도 지방이 아니라 이런 저지방 음식도 혈당을 높이는데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리고 저나 회사원님이나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해본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둘 다 굉장히 혈당을 높이는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아마 지금 보신 남자분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그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면 빨리 먹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대에서 우리 혈당 높이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식사를 빨리 하는 집단도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때요? 뭐 한국까지 범위는 저는 못 넓히겠고
직장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빨리 먹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스피드하게 먹거든요. 정말 빨리 먹고 게임이 한 판 하려면 이제 한 40분 이렇게 걸리니까 20분 만에 사서 먹고 정리까지 하고 게임을 바로 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먹어서 한 5분 안쪽 한 3분 정도 아니면은 다 먹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패턴을 좀 오래 가져왔었거든요. 저 그러니까 이 5분이라고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먹으라고 살 텐데 남성분들은 그 정도 충분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막 뜨거운 음식이 나오면 그걸 빨리 먹는 요령들이 다 있어요. 뭐 순댓국, 예를 들어 순댓국이면 건더기 덜어놔. 그래서 최대한 공기 안에 마찰을 늘려가지고 시킨 다음에 건더기 먹고 마지막에 국물 마시고 다시. 그래서 저는 순댓국 빨리 먹으려고 할 때는 건더기 덜어서 집어먹다가 다시 건더기를 넣어요. 그럼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다시 또 건져.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좀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혈당을 높이는데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빨리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니까. 실은 그래서 이따가 이제 혈당을 안 높이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드릴 텐데, 실은 가장 큰 조언이 이거예요. 음식 천천히 먹기. 음식 천천히 먹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3가지가 있는데, 막 갈증, 목마른 거. 두 번째는 졸린 거. 굉장히 극심한 졸림이에요. 식곤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무기력감. 근데 이 갈증은 왜 올 것 같아요? 끈적끈적해져서 물을 맑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피를 좀 맑게 맞아요. 희석시켜주려고. 맞아요. 이거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포도당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 포도당을 분해하는데 수분이 필요한 근데 포도당 분자 하나에 물 분자가 2개씩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은 거 2배만큼 물이 땡기는 거죠. 실은 알코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물 땡기는 게 알코올 분해하는데 물 분자가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확 땡기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식곤증인데, 우리가 혈당이 확 오르면 몸에서 인슐린을 막 분비할 거 아니에요. 야, 혈당 낮춰라고, 뇌에서. 그러면 뇌는 저혈당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혈당 상태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혈당 상태가 되면 무기력하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자고 되는 거죠. 잠을 잔다. 그래서 이거랑 조금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코 고시나요? 코는 안 보여요. 이 수면 무호흡증이 왜 문제냐면, 자면서 호흡을 안 하니까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은 근육이 쉬고 혈당을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완전 막 날뛰는 거죠. 자는 동안. 그러니까 피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신장은 나빠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혈당을 못 낮추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무리가 가면 당뇨가 오잖아요. 이게 뚱뚱해지면, 그리고 비만을 계속 인 상태로 가면 당뇨랑 비만 합병증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2 당뇨. 어디 가서 써먹으라고. 제2형 당뇨병. 1형은 원래 췌장 기능이 안 좋아서 어린애들이 아픈 거래요. 그래서 만성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제2형 당뇨고, 만성 신장병,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방에 많은 고지혈증, 그리고 대사증후군. 우리가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를 이제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식단을 짤 때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이어트법 그냥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이런 기본적으로 혈당에 대한 이론을 알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식단을 짤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안 높이는 식단을 짜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흰 쌀밥, 예를 들어서 흰 쌀밥, 볶음밥, 그리고 현미밥,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혈당을 가장 안 높이는 게 뭐겠어요? 현미밥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은 볶음밥. 맞아요. 사람들은 볶음밥이 혈당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지금 같은 칼로리일 때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흰 쌀밥이 혈당을 가장 빨리 높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올 가능성이 가장 커요. 볶음밥은 기름으로 코팅이 돼 있어서 오히려 혈당이 낮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느리죠. 근데 당연히 볶음밥은 이제 기름으로 볶았으니까 칼로리도 높고, 그래서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데 볶음밥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현미밥 같은 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식사할 때 흰밥부터 떠먹고 다른 걸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덜 짠 채소를, 안 짠 채소가 제일 좋죠. 안 짠 채소를 먼저 먹고 이렇게 먹는 게. 그러니까 전체 식사의 염분은 순서에 상관없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먼저 먹느냐는 혈당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고기를 먹건 아니면 야채를 먹건 그런 걸 먼저 먹는 게 좋아요. 그럼 고기를 구워 먹고 끝에 밥과 된장찌개를 시켜 먹는 거는 나름 좋은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실 거면 고기를 구워 먹고 집에 가야죠. 고기를 구워 먹고 뭘 더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고기를 구워 먹고 밥까지 먹고 거기다 된장찌개를 먹으면 그럼 이제 칼로리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고기 구워 먹는 것까지. 고기를 굳이 구울 거면 조금 기름기도 좀 빠지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이제 정착이 되고 유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먹어도 되는데 그때도 가능하면 흰쌀밥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몸은 항상 우린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켜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천히 먹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는 우리 모두한테 이야기인데 정말 힘들어요. 30년 넘게 너무 빨리 먹고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이전에 초등학교 때도 빨리 먹어야 많이 노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막 그리고 담 넘어가서 막 군식 먹고 올 때도 빨리 먹어야 뭔가 더 즐기고 이러니까 항상 빨리 먹어 버릇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 천천히 먹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것보다도 지금 이 혈당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 입맛에 안 맞는 거 반짝 한 달 하고 못할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식단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밥량을 줄여야 돼요. 밥량을 안 줄이면 안 돼.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네, 밥량을 좀 많이 줄였어요. 다른 것도 반찬이나 이제 이런 거는 어차피 완전히 안 먹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냥 밥 자체 양을 좀 많이 줄이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좀 나름 이제 선행학습식으로 잘 하고 있다고 나름 지금 스스로 좀 뿌듯했던 게 좀 적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음식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천천히 먹기 시작해요. 원래 엄청 빨리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요만큼만 먹어야 되니까 너무 아까 이 밥 먹는 게 전 행복이었는데 그래서 그 행복을 좀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먹거든요, 지금. 잘하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 본능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좀 뿌듯하네요. 그 천천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꼭 다이어트를 떠나서도 몸의 건강에,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가 우리의 소화를 돕는다 그게 아니라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조금 막아준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신장이나 췌장 쪽이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초콜릿을 먹으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몸이.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도 제 몸을 좀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음식을 안 좋아하게 돼버렸죠. 몸이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근데 그게 또 하나는 이런 단 음식들은 몸이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맛있다고 더 먹으라고 자꾸 나를 유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이 음식이 들어오면 내 뇌를 속이는. 이 이론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 자꾸 먹는 거야,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걸 까먹고 기분 좋은 것만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덜 올 수는 있겠지. 그리고 뇌가 계속 속다 보면 언젠가는 신장이든 췌장이든 망가지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초콜릿이나 케이크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회사원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턱선이 살아나셔가지고. 네, 어머니와. 물론 회사원 어머니만 아직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원 어머님께 선물 하나 받아야겠네요. 아드님의 턱선 찾아드렸다고. 그래요. 요즘 어때요? 근데 생활 자체는 어때요? 좀 뭔가 좀 변화가 왔다. 아니면 전에 그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뭐 풀만 먹어, 아니면 뭐 고기만 먹어, 뭐 이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밥량을 좀 줄이고 뭐 저녁에 조금 뭐 덜 먹고 뭐 이런 편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 없고요. 물론 뭐 회사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뭐 편안합니다. 뭐 잠도 많이 자고 뭐 낮밤도 좀 안 바뀌고 그냥 뭐 낮에 뭐 활동하고 밤에 자고 뭐 조금 먹고 뭐 그냥 그렇게 괜찮아요. 컨디션은 뭐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또 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 먹었던 뭐 전류라든지 이런 뭐 떡국 이런 것도 좀 먹고 하니까. 떡국은 참 안 좋은 음식이죠. 그리고 전도 참 안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평소보다 먹는 건 어차피 똑같이 먹었는데 이제 양을 좀 줄여야 돼. 지난 설이나 뭐 지난 추석에 대비해서는 뭐 조금 그냥 덜 먹어야겠다 정도 생각으로. 그렇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또. 맞아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도 다이어트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설을
체중이 빠지면서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지금 시작하신 지 한 15일? 네, 2-3주 됐죠. 2주 좀 넘었죠. 그런 상황, 그 시점에서 보통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보통. 그러다 보면 체중이 막 줄다가 한번 늘어나 버려요. 아, 난 틀렸나? 왜냐면 하루하루 빠지는 건 예를 들어서 1kg씩 빠졌는데 한 번 먹으면 3-4kg가 쪄버리거든. 그러니까 아, 난 틀렸나 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넘어서셔야 돼요. 내가 한 번 그랬어도 넘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치팅데이 이런 거 다 뻥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는 먹어도 돼. 이런 말은 다 가짜야. 그냥 계속 내가 지킬 수 있는 패턴을 계속 지켜가는 거지. 하루 나를 속인다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실수를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안 먹으면 돼. 그 다음날 덜 먹으면 돼. 그렇게 지켜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치는 LBC에서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회사원님의 턱선을 완벽하게 찾아드리는 날거룩 옆에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베일 턱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 활력도 찾아가시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목표 체중에는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반을 넘어섰네요 이제. 아니 아직 반은 안 된. 아 그래요? 예. 목표를 좀 세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몇이었죠? 82kg 언더로. 82kg? 목표는 뭐야? 예. 세게, 진짜 세게. 나 지금, 반 넘어, 혼자서 반 넘었다고. 이 정도 됐네,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세게 잡으셨네요. 이제, 그래요. 앞으로 이 방송 오래 할 수 있겠네요. 네,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매주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나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아직 시작 안 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의 방송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통해서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굶고, 그냥 운동으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식단을 가져가야 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LBC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콘텐츠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원님은 이제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전에도 뭐 특이사항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유튜브를 이제 좀 봤는데, 네.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런 방송을 제가 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댓글 같은 것도 보고 뭐 응원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했는데. 제가 앞으로 다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없었군요. 네네. 이제 좀 쑥스러워서 아직 댓글 같은 건 못 따라갔는데, 오늘 방송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저도 같이 화이팅 하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다이어트를 하셔도 좋고, 그냥 이론 정보만 얻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주시면 참 더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